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연소해 부도가 나거나 달러 이자를 막지 못하면서 중국 집값이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집값 폭등 시에 함께 가격이 뛰었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닮은 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발 리스크까지 껴안게 되면서 대폭락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모든 아파트가 하락거래 전환이 되었으며 매수자가 사라지고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금매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김종갑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중국 집값 폭락 난리, 정말 한국까지 이제 확산됐네요. 여기가 폭등했을 때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뛰었거든요. 무주택자 현금 꽉 잡아라. 그래요. 무주택자 지금까지 현금만 끌고 있느라고 벼락거지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벼락거지라기보다는 빚거지, 빚으로 고점에 잡은 사람들이 걷는 말이죠. 자, 이 집 어떻습니까? 하락세로 완전히 전환됐네요. 부동산 전망. 자, 이제 오늘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전망.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폭락하니까 폭락론자로만 알고 있는데 저는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중도론자예요. 물론 집값 좀 떨어뜨리려고 제목을 약간 오버하는 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저까지도 집값이 폭등한다고 막 해버리면 집값 더 뛸 거 아닙니까? 그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제가 내용면에서 보게 되면 집값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폭등하고 폭락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주의예요. 다만 이제 예전하고는 달리 좀 차별적으로 갈 곳은 계속 가고 떨어진 다음에 회복이 좀 늦어지는 곳들이 있으니 조심해라. 자, 먼저 폭등론자. 세계 유동성과 코로나 사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었죠?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 자, 입주 부족과 세대 증가로 공급 부족만 계속 노래 불러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락장에는 공급이 넘쳐나가지고 난리 나겠죠. 자, 화폐 하락, 토지 부상 등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면서 매물, 즉 왜 상승률을 자꾸 주장하겠어요?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래야 하락론자가 무슨 물건을 팔겠어요? 자, 영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자, 폭등론자 중에서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빌라 팔거나 오피스텔을 팔거나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여기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상승장의 수익은 높게 납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폭등론자가 완전 계속 떨어진다고만 하는, 평생 떨어진다고만 하는 폭락론자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상투장에는 폭락을 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봐요. 지금까지는 폭등론자 때문에 집값 이제 많이 이렇게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막판에 잡거나 영끌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폭락할 때 정말 10년 엄청난 고생을 할 거예요. 자, 이제 폭락론자. 인구 감소, 공급 폭탄, 영원히 집값 하락만 강조합니다. 올라간다는 말을 아예 하질 않아요. 이게 집을 잡지 말라 이거야. 무주택으로 살아라 평생.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하락장, 대폭락 강조. 물론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험한 거 맞아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뛴 거, 다른 나라하고 GDP 대비 비교했을 때 금리 인상, 대출 규제로 21년부터 계속 폭락 강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빠지기만 할 것이다. 자, 이게 폭락론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히 무주택 신세 못 면해요. 폭락론자한테 지금은 뭐 이제 폭등 꼭지 시세니까 거의 이 사람들 말 들어서 나쁠 건 없어요. 자, 지금은 오히려 폭등론자가 좀 더 위험해 보이니까. 그렇지만 결국 집값이 많이 빠지면 살 것 같아요? 폭락자 따라다니면 못 삽니다. 하락장에도. 무주택 신세, 평생 가난하게 산다. 잊지 마세요.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폭등론자가 낫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도론자.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중도론자일 거예요. 전문가들도 중도론이면서 약간 폭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우상향하니까. 떨었다 올라갔다 하면서 폭등 폭락하면서 올라가니까. 자, 사이클상 특성, 폭등과 폭락을 반복한다. 그런데 우상향을 강조한다. 저도 우상향 한다고 하잖아요. 정책과 투기 세력 비판하죠. 보통 중도론자들이 많이 비판해요. 전문가는 보통 중도론자가 많은데 중도 상승론자가 좀 더 많아요. 입지, 타이밍, 물건, 이 건을 중요시 여기죠.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인구 감소와 공급 양극화. 즉 지금은 이제 공급이 너무 지금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 다음에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울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입지 좋은 곳들은 결국은 회복하고 신고가를 찍는데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지방은 상당 부분들은 회복도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중도론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전국 지역별 집값 하락 확산 아파트 사례. 자, 조금 업데이트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목동 아파트 6억 원 뚝. 이게 지금 뭐 이제 아는 사람 가족끼리 매매다, 증여다, 또는 그냥 직계 매매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제목에 똘똘한 한 채도 하락세 이렇게 갖고 뉴스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가도 많이 내려왔어요. 21억 부르던 평촌 34평 이제 16억 급매로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매일경제. 자, 서울은 6억이 뚝, 평촌은 5억이 뚝. 먼저 강남부터 볼까요? 레미안 리더스 마이너스 4억, 풍남 미성 마이너스 3억, 잠실 파크리오 마이너스 3억. 자, 호가를 봤더니 노년 이피난세장 마이너스 6억까지 떨어지는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 자, 서울 하락, 목동 신시가지 자 13단지 마이너스 6억 거래됐고, 레미안 월곡 마이너스 4억,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이너스 3억, 레미안 웰스 마이너스 2.2억. 경기도 인천 하락을 한번 볼까요? 자, 광명역 푸르지오 3억, 동탄 센트럴자이 2억, 인덕원 대우 3.1억. 자, 인덕원 자 푸엘이라고 제가 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억까지 호가 기준으로 정말 많이 빠졌네요. 아무리 호가라지만. 자, 지방 하락. 여기 호가라고 써는 것만 호가인 거예요. 지금 지방 하락. 가락마을 뭐 6단지 마이너스 3.5억, 가온마을 3단지 마이너스 3억, 새뜸마을 마이너스 2억, 이편한상 범어 마이너스 1.4억. 세종은 한 3억 정도 평균적으로 30평대 많이 빠진 것들이 나오고, 웬만한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중국 부동산 디폴트 세계 경제와 한국 부동산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왜? 중국이 뛰었을 때 제일 많이 같이 따라간 게 동조화를 보인 게 우리나라예요. 헝다그룹 디폴트 위기, 부동산 대출 비중 높은 중국은행 전체로 파급하고 있죠. 자, 먼저 중국 부동산 디폴트, 헝다, 자자오의 헝다그룹, 에버그란데 3천억 달러죠. 근데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라고 지금 일컫고 있는데 11월과 12월에 달러화 채권 그 이자 연속적으로 이행을 못했어요. 결국 신용도 강등됐고 주가 폭락했고 장기적 구조조정 이렇게 아마 갈 가능성이 크다. 구조조정은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부동산 경제의 25%. 자, 중국이 부동산 경제가 약 25%내 30%내 전체 경제 이 정도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이거 25%가 붕괴되면요, 이건 금융위기 터질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니까 어떤 형태로 터질지는 이제 봐야겠죠. 자,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 대충격이다. 또는 반대쪽은 회색 코뿔소로 이미 나와 있는 이거 리스크 아니냐. 블랙스완이 아니라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서로 대충격이다와 회색 코뿔소가 팽팽하네요. 자자오의 달러 채권 117억 달러. 규모로서 따지면 중국에서 개발회사에서는 2위예요. 빚의 규모가 회사 규모는 한 22?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원금과 1293만 달러 12월 달러 채권 권리자 이게 9천만 달러도 불능. 신용업체 피치 디폴트 RD까지 아예 강등시켜버렸고요.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금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이 개발업체들도 아주 어려움을 처하고 있어요. 자, 기타. 그럼 중국이 어떤 회사들이 무너졌느냐. 자, 화양연 홀딩스, 판타시아 2200억 원 채권 상환 못해 디폴트 위기. 당대부동산 먼저는들어가고 하죠. 자, 1055원 상환 불투명 디폴트 확실. 자, 아오이안, 영광 100 등등은 이미 디폴트 됐고, 기타. 중국에 지금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너무 많은데 중국에서는 순위 안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중국의 대기업들이 붕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일단 중국부터 보자고요. 중국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요. 세계의 굴뚝인 중국이 무너집니다. 중국 경제 장기 침체되면요, 이거 볼 것 없이 세계 경제 불안. 나스닥 다우 아예 대폭락할 거예요. 코스피는 볼 것도 없고요. 세계 경제 이제 부동산 비중 중국 경제에 무려 25%라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상당히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세계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준다. 즉 세계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주가 폭락하고 부동산도 상당히 안 좋겠죠. 한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냐. 중국 집값 흐름과 비슷한 한국 부동산. 중국이 폭등했을 때 우리나라가 폭등했듯이 중국 폭락하면 따라갈 가능성도 높다.
이제 10년 전과 꼭 닮은 부동산 폭등과 폭락 사이클은 항상 비슷해요. 이 기간은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닮았는지 6가지를 제가 그대로 제시할게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닮았다는 것도 제가 몇 가지 사례로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10년 전하고 지금이 너무 닮았어요. 자, 먼저 폭등락 기간을 따져보자고요. 자, 먼저 2005년에서 2015년까지 폭등했다가 폭락을 했는데 2005년에서 10년은 대충 상승, 11년에서 15년은 하락으로 보자고요.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15년 본격 상승했고 25년 바닥을 아마 칠 것 같아요. 25년이. 그러면 결국은 상승 하락이 이렇게 서로 10년 차이로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이번에는 폭등 나갈 때 대통령이 누구였냐? 2005년에서 15년 노무현 대통령 때 폭등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 폭락을 했고 2015년에서 25년 현재 문재인 대통령 때 폭등했고 그러면 다음 정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하필이면 이때 정부 교체나 정권 교체가 꼭 이루어지죠? 너무나 닮았네요. 그리고 민주당이 됐는데 다음에는 이제 이때 국민의힘이 또 될까?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예요. 자, 먼저 부동산 이제 폭등락 이번에는 과정을 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떨어졌느냐? 2005년에서 15년에는 폭등을 했다가 미국발 경제위기가 근원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꼭 빠진 건 아니고 이게 근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이번에 볼까요? 2015년에서 25년 폭등을 했죠. 코로나 위기로 더 뛰어버렸어요. 돈을 찍어내는 바람에. 자, 이걸로 거품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사단이 날 겁니다. 그래서 폭락. 결국 위기가 중간에 껴있다는 게 너무 닮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도시 물량도 보자고요. 2005년에서 15년 사이에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뛸 때 부족하다고 계속 노래 불렀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댔습니다. 한 100만 채?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2기 신도시 매물 폭탄으로 미분양 30%가 넘쳐나고 2013년에 집값 50%, 60% 떨어지는 곳들이 속출했어요. 그런데 15년에 25년 공급 부족이 또 팽배하다고 지금 난리가 말이 아니에요. 새 아파트 입주 아파트가 너무 적다. 빨리 지어라. 서울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땅이 좁으니까 서울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이때 폭락했을 때도 서울은 집을 안 졌어요. 그런데도 폭락하잖아요. 중요한 건 서울이 아니에요. 경기도 신도시입니다. 인천하고 신도시. 경기도하고 인천이 떨어지면 서울 그냥 같이 따라가요. 이번에 보세요. 3기 신도시야. 그러니까 공급 부족 2기 신도시 폭탄, 공급 부족 3기 신도시 폭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보다 더 많아. 150만 채. 자, 폭락 지역. 그럼 지역별로 봤더니 옛날에 2005년에서 15년에는 버블 7 중심으로 많이 뛰었고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뛰기는 했어요. 그래서 주요 지역 중심으로 폭등락을 했는데 이번은 달라요. 여기 보세요. 15년에서 25년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까지 아예 개폭등락 했어요. 개폭등. 그러니까 전국이 이제 다 떨어지고 다 올라가고 한 거예요. 이제 많이 다 올라갔으니까 다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즉 2005년, 15년보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 뛰었기 때문에. 자, 폭등락 비율을 보면 2005년에서 15년. 자, 0에서 3배까지 폭등했다. 0이라는 말은 안 뛴 곳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0에서 60%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0이라는 게 없어요. 다 쪘어요. 그래서 2배에서 6배까지 더 많이 뛰었네요. 그러면 20에서 80%가 폭락할 위험성이 있다. 자, 이번에 이제 각종 데이터 자료 2022년 집값 민간연구소는 폭등한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폭락한다. 근데 저는 빅데이터를 이제 중요시 여겨요. 인공위성 이 기능이 상당히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을지라도 자, 막연하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전망하는 것보다 과거 또는 미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을 집어넣고 데이터로 통계를 내는 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자, 여기 보시면 주택산업연구원 전국은 2.5, 그 다음에 수도권은 3.0 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국은 5%, 수도권은 7% 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국은 2%, 수도권은 3% 뛴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많이 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 빅데이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경민. 자, 서울시 전체 내년 2022년 12월 정도 되면 1년 후가 되면 이렇게 된다. 자, 마이너스 17%까지 빠진다. 서초 강남 송파구도 마이너스 15%까지 빠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중국 부동산 연쇄 디폴트 우려, 집값 하락 확산. 중국 실제로 보자고. 이게 중국 부동산 기업들 채권 만기 도래일. 이게 21년 12월 현재 여기죠. 그런데 앞으로도 어때요? 빚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달러 채권하고 위안화 채권 이렇게 갚아야 돼 앞으로.
어마무시하죠. 이거 못 갚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달러가 엄청 지금 부족해요. 중국 70대 도시 주택가격 증감률, 자 지금 마이너스 10월 달이에요. 마이너스 0.25. 현재는 마이너스 거의 3, 4% 이상 빠졌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중국이 마이너스 40% 이상 공산당에서 빠지지 못하도록 딱 데드라인을 쳐놨잖아요. 거기까지는 빠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40%. 자, 한번 보자고요. 어떤 게 맞는지. 이제 생산자 물가 9.6% 우리나라입니다. 소비자 물가 3.7%.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가 뛰었다 이 말은 소비자 물가만 따지죠. 근데 여기에 집값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죠. 집값 포함되면 내가 생각에는 한 거의 5% 뛴 것 같아요. 아무튼 13년 만에 최대입니다. 집값이 빠졌는데도 여기 보세요. 1월부터 11월까지 3.7%. 자, 그런데 생산자 물가 이거는 더 많이 뛰었어요. 9.6까지 뛰어가지고 보면 13년 만에 최대. 자, 생산자가 됐든 소비자 물가가 됐든 이 물가 상승이 지나치게 높아요. 누구는 그럽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도 뛸 것이다.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보통 같이 연동하니까. 그런데 집값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선행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영향보다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금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금리 인상하면 집값은 하락한다. 과거에는 뭐 좀 안 맞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맞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제로금리까지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로금리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집값이 폭등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한국은행 금리가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어때요? 실거래예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의 반비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벌써 꼭지가 여기 집값이 내려오는 모습.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기준금리만 따지면 안 돼요. 기준금리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은 대출금리죠. 지금 0.75밖에 안 되는데도 5%까지 대출금리가 나오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얘 올라가고 결국 골든클러스가 되겠네요.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놀랍습니다. 여기 보세요. 거의 없어요. 자, 지금 2018년 이후에 최저. 18년이 아니라 뭐 사실상 거의 10년 만에 최저 수준. 1000건. 이번 달에 1000건도 안 돼요. 자, 이제 중장년층 평균소득과 가계비 2013년 강남아파트 하락. 여러분들 평균소득은 3,550 연봉이에요. 3,500에서 대략 3,600으로 좀 올랐습니다. 3.8% 증가했는데 대출은 잔액은 4천만 원대에서 5,200만 원으로 7% 약 2배 정도 더 올랐어요. 즉 소득보다 대출이 증가했다. 빚이다. 자, 서울 아파트 주요 단지 이거 폭락했을 때 2013년 기준이에요. 13년 기준으로 봤더니 대치 음마 아파트 34평 14억짜리가 8억까지 빠졌고요. 자, 대치동 도구렉스 43평. 자, 여기 보시면 22억짜리가 15억까지 빠졌죠. 11억까지도 빠졌죠. 11억, 22억짜리가 반토막. 압구정 현대 67자 64평 36억짜리가 거의 뭐 21억까지 빠졌죠. 거의 반토막.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잡을 때 그러면 어떨 때를 조심해야 하느냐면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예전에 200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 뛰었다고 했을 때 이게 파란 게 매매가, 밑에가 전세가야. 갭 차이가 크죠. 거의 60,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0%예요. 지금도 비슷해요. 자, 이렇게. 대략 21년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뛰는 바람에, 물론 전세도 뛰었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뛰는 바람에 커요. 돈이 많이 들어가. 전세 끼고 갭 투자하면. 왜 이런 짓을 왜 합니까? 그런데 여기 봐봐요. 자, 2013, 14, 15년 집값 폭락했을 때는 전세가도 떨어지지만 매매가는 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바짝 붙어요. 지금은 3억 투자해야 할 곳, 전세 끼고 3억이면 잡을 곳이 그때는 놀라지 마세요. 5천만 원이면 잡아요. 같은 아파트를 3억에 잡을 걸 5천만 원에. 자, 이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도 좀 떨어지겠지만 결국 이게 만날 겁니다. 이 만나게 되면 거의 5억이면 잡을 아파트를 전세 끼고 잡았을 때 약 한 1억. 그러니까 돈이 적더라도 얼마든지 집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중국 집값 폭락 난리. 우리나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무주택자는 이 상황을 잘 관망했다가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 후인 2022년 겨울이나 돼야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지표로만 본다면 얼어붙은 심리가 봄이 된다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무주택자들의 현금 확보 전략이 제대로 적중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